네, 안녕하십니까. 김현평의 김은서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는데 2025학년도 상위권 대비 합격 매뉴얼 설명회.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커리큘럼 두 가지 꼭지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연세대 UIC 언더우드, 그렇죠? 영어 논술 강의와, 그렇죠? 서성한 중경, 그렇죠? 탑5 편입영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오프라인 강의는 김영편입학원 신촌연고대 전문관과 강남연고대 전문관에서 영어 논술 강의와 편입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커리큘럼을 들으시고 자기하고 목표하는 바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어떤 커리큘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강남연고대관과 신촌연고대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그렇죠? 편입영어가 강남이, 그렇죠? 월수, 그 다음에 신촌이 화목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렇죠? 영어 논술은, 그렇죠? 강남이 금요일, 그 다음에 신촌이 일요일, 이렇게 오프라인 강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강사 프로필, 그렇죠? 그 다음에 편입영어에서 기승전결 커리큘럼하고 비스포크 커리큘럼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논술에서는 LHP 커리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는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합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필은 강의 경력인데, 그렇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UIC 언더우드 석사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하고 강의를 한 지도 벌써 한 20년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입영어에서 어느 정도 히스토리를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10년 이상 동안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여러분한테 약간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강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신촌, 강남, 연고대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편입영어가 뽑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커리큘럼은요, 두 가지입니다. 기승전결과 비스포크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편입영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 한, 중, 그 다음에 경희대, 그렇죠? 경찰대, 그 다음에 의학대, 그렇죠? 간호대. 지금 여러분 제가 타겟으로 하는 대학들을 편입영어 대상들을 말씀드렸는데 편입 학원에서 보통 상위권이라고 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 전체가 이 상위권, 특히 여러분들 경찰대라든지 의학대라든지 간호대도, 그렇죠? 편입영어로 따진다 그러면 서성한급 이상의 점수를 맞으셔야지만, 그렇죠? 합격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내가 모르고 취약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특화된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아마 편입영어에서도 거의 강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센셜 특강이라고 해서 일단 기승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전결 커리큘럼이요. 배경지시 백과사전이란 강의를 합니다. 거의 6주 과정에 거쳐서 합니다. 6주 과정.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센셜 특강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어 수업 들으려고 왔는데 왜 영어 수업이 아니고 배경 지식만 얘기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편입영어가 국내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국내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위권 대학에 나오는 독해 지문이나 논리 지문이나, 그렇죠? 이런 지문들은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주고 풀라고 해도 못 푸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어학시험이라면 한국어로 주어지면 풀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한국어로 봐도,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지문이요. 한국어로 번역된 걸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학시험에 국한된 시험이 아니고 그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있죠. 아무리 한국어로 된 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지문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지문이 아니라 웬만한 전공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주 과정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은 인문사회는 정치, 경제, 경영 다 들어가 있죠. 철학, 문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예술문학, 역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번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적어도 이런 개념이 이런 거랑 연결되는구나 정도는 아셔야지 지문을 읽을 때 아무리 단어를 알고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래서 그 과정이 이센셜 특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렇죠? 편입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로 제일 처음에 배경 지식, 그렇죠? 백과사전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요. 이 초반부에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나요? 이 강의는 진짜 제 경험상으로 이 강의를 듣고 마지막 파이널 가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다시 반복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편입영어나 영어 논술 준비하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그리고 저 강의를 듣고 나면 적어도 어떤 분야 얘기해도 내가 전혀 문외한이고 모르진 않는다. 대충 러프하게나마 어떠한 이야기를 얘기하는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쌓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있는 게 기본, 유형, 기출, 실전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승전결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시하는 건요. 저는 문제풀이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렇죠? 문제풀이가 이론 강의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강좌 커리큘럼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론을 탄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휘, 복합, 그 다음에 생컴, 논리, 그래머, 리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를 들면 V0부터 V5까지, 그렇죠? G0부터 G5까지요. 그 다음에 R0부터 R5까지요. 그 다음에 S0부터 S5까지 교재가 구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강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일단은 오프라인에서는 생컴, 그래머, 논리, 그래머, 리딩, 토닉 위주로 강의되어지고 얘는 인강과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강과 병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연출로 찍어놓은 어휘 강의를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온 인강으로 어휘를 들었던 거에 대한 테스트를 데일리 베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어휘를 외우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필요 없어요. 그냥 수업 듣고 여러 번 반복만 하고 보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 번 그냥 따로 쓰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들어오셔도 충분히 테스트에 그렇죠?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강을 꾸준히 그렇죠? 음악 듣듯이 계속 들으시면서 시험만 보러 오시면은 12월 달까지 어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컴 그라머 리딩인데 기본적인 이론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죠? 이 수업들은 대부분 그렇죠? 간단한 이론 이후에는 문제풀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부터는 기출문제로 그렇죠? 기출문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출문제는 5개는 상위권인데 아까 얘기했던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성한, 중, 그 다음에 경찰대, 경희대 한 요 정도가 아마 기출문제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한 5개년간요. 실전처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혼돈했던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드립니다. 자, 해설해 드리고요. 그리고 해설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하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부분에 맹점만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실전 문제. 그래서 최신 기출과 예상 실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왜 써 있느냐? 그렇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승전결로 이루어지고요. 비스포크는요. 우리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교재 말고도 플러스 그렇죠? 비스포크는요. 스터디 교재 플러스 모의고사가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비스포크 강의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인강을 듣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비스포크라는 단어가 참 설명하기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무슨 광고 때문에 그죠? 맞춤형이라는 게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스터디 교재는 이 기본 강의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스터디 교재는 그죠? 여러분한테 매주 모의고사 기출 3세트를 푸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스터디에서 3개 세트 3세트를 푸시고 또 위클리 테스트하고 그렇죠. 먼슬리 테스트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기출 도장 깨기하고 실전 문제까지 한다면은 적어도 매주 5세트 정도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5테스트를 다 푸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현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강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거를 참고하시면 인강이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잘 알 거예요. 현강에서 어떻게 되면 5명에서 6명 비슷한 성적의 5명에서 6명 학생들이 하나의 스터디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스터디로 푸신 문제들을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채점한 다음에 토론합니다. 틀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의 모르는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5명, 6명의 스터디 조원끼리 의논을 했는데도 정확한 답의 근거를 모르겠거나 난해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만을 1년 동안 비스포크 트랙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1차 토론 풀고 개별적으로 풀고 토론에서 1차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다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다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굳이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이런 문제는 난해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찾는 게 혼돈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문제로 이 비스포크 트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뭡니까? 여러분들 스터디로 그렇죠? 난해한 문제를 최대한 골라오셔서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강 학생들은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그러면 인강으로 듣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질문 항상 저는요. 수업을 하기 전에 요 비스포크 그렇죠? 스터디 질의응답 과정에서 올라온 질문들을 미리 한번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정규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마 인강 듣는 학생들은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24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24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강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생의 90%는 상위 30%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수강생의 절반 이상은 상위 10%, 5% 이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질문 나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의논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걸 질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분명히 틀릴 만한 문제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가 학생들은 스터디 교재를 같이 구매하셔서 진도 맞춰서 풀면서 질문 나온 거를 같이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여유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질문 나오는 것만 스터디 교재 가지고 복습하셔도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잘 틀리는 문제를 한번 같이 검토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리 풀고 스터디 질의응답 문제를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스터디 질의응답에 나온 것만 보고 저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성적 향상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울까 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 채워야 되는 도화지가 이 한 도화지를 빽빽하게 쳐야 된다면은, 제 수업은 처음부터 이거를 막 빼곡하게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고, 그 채워진 부분에서 빈칸, 빈점, 약점 있죠. 약점, 틀릴 만한 부분. 그래서 차별화되는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달성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커리큘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가 적어도 저는 상위 30%인데 한 70점대, 80점대는 항상 나오는데, 70점대 나오는데, 60점대 후반은 나오는데, 그 위에서 더 이상 이렇게 8, 90점대로 좀 더 확실하게 안 오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수업보다도 약간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수업으로서 여러분한테는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나요? 어쨌든 기승전 결과 비스토프의 특징이 어떤 건지,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만을 쓰고 있다는 거. 똑같은 개념인데 특히 아까 상위권 도장기 얘기하고 청기누설 특강 같은 경우는 플러스 여기에도 모두 이루어진다. 비스포크의 스터디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혼자서 외워서 끝나는 것들은 별로 질문이 안 나와요. 근데 응용하는데 어려운 것들, 그 문제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5개년간 기출문제를 최대한 분석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가 만약에 가고 싶은 학교가 성균관대다. 그럼 성균관대만 한 20년 거 풀어볼래요. 여러분, 문제가 20년 동안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길게라고 봐봤자 한 5년에서 3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상위권 대학들, 그것도 서성한 중경의 상위권 대학의 5개년 문제를 분석하면서 풉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문제는 안 푸나요? 그 전에 문제들은 스터디 교재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는 도장 깨기와 청기 누설이 최근 5개년간 기출문제로 최신 경향을 방영하고 있다면, 그 빈틈에서 특이한 문제들을 골라내는 것들은 스터디 교재로 풀게 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터디 교재가 한 100번이 좀 넘게 나갔어요. 120번? 120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20번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문제가 120 문제가 아니고요. 스터디 교재에서 끝낸 모의고사 세트가 한 120세트예요. 스터디만요. 그죠? 그래서 되고요. 특히 수업 시간에 시간 단축의 비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면요. 두 가지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굳이 시간 단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어떤 타임 크러쉬가 굉장히 강해요. 타임 어택이요.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서 문제에 원하는 답을 질문해서 찾아내는가.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특히 경찰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간이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학교들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한글보다 영어를 더 빨리 읽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시간 단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한글보다 영어를 더 빨리 읽어도 시간 단축은 필요해요. 시간 단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지문의 내용이 문제를 푸는데 다 필요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입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어디가 핵심인지 알고 어디가 구체적인, 그죠, 질문의 요지인지를 알기 때문에 답을 결정하는 데도 편하고, 또 시간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실전, 그죠, 도장 깨기하고 청기누설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20년 동안의 기출 유형 문제, 그죠, 의도를 파악해서 약간 특성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편입영어는 모든 대학들이 한 70에서 80%는 공통적인 문제이고, 학교마다 특수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 특수한 유형들을 여러분한테 추가적인 과제로, 그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추가적인 과제로 풀게 함으로써 대학별 특수 유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많은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연대 언더우드하고 서성안하고 또 이대 스크랜턴을 준비하세요. 근데 스크랜턴에서 20지 선대형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난감해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대학별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대를 보신 분들은 아주대 문제 유형이 특이한 것들이 있죠. 공통관계요. 그 다음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펼친다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은요, 다양하게 자기의 학습의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죠?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게, 나올 만한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틀릴 만한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은 나중에 그런 말씀드려요. 단거나. 그죠? 내가 아는 거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만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가 틀릴 만한 거, 암기가 안 됐던 거를 모을 수 있게, 그러한, 그죠? 집중적인 거. 그러니까 만점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상위권이라고 그래도 정답률이 5%, 7%, 3%, 여러분 10% 미만에 있는 것들은요, 틀려도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틀려도 됩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쓰는 시간에 내가 뭡니까? 정답률이 30%, 40%, 60% 이런 거를 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맞는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남들이 다 틀리는 거, 그렇죠? 그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다 틀리는 거 하나 맞추고 남들이 다 맞는 거 틀려버리면은 절대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좀 더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또는 학습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죄송합니다. 논리와 독해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논리 독해를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풀도록 합니다. 특히 논리와 독해를 많은 비중으로 풀기도 하고, 플러스 또한 여러분이 푸는 모의고사 세트가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논리 독해 비중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스터디나 모의고사를 계속 푼다면 그 모의고사에서 나와 있는 비중 자체가 논리와 독해 학습에, 그죠,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보통 교재에는 요 정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도장 깨기하고 청기누설은 중반부부터 보는 도장 깨기하고 중반부터 하는 도장 깨기하고 청기누설 수업에 수록된 대학들은 이 대학들이 5개년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어디 있죠? 얘네들은 보통 어디 들어있냐면은 스터디 교재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최대한 소팅해 오시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풀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함께. 여기 하나 빠져있는데, 인하대, 카톨릭대, 그 다음에 아주대가 빠져있네요. 아주대. 이런 데는 의학대를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같이 수록해 놓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화여대도 마지막에 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반 수강생 중에 거의 최대한 쓰면은 요 라인까지 지원하시는 분이 가장 많아요. 편입영어로 나머지 대학보다는 올해도 보면 요 정도가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학생들이고, 그렇죠. 그래도 좀 더 학교에 따라서 특이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스터디로 제공하고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렇죠. 데일리 테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학시험에 있어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학생들한테는 딜레마인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인강과 병행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병행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짜드려요. 그렇죠?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양, 한 4, 50분 정도씩. 그렇죠? 그 4, 50분, 하루에 40분만 투자하세요. 더 이상 어휘에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40분만 투자하시고 그 수업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시험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죠? 추가적인 어휘 학습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어휘력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 고통스럽지 않게 기본적인 어휘, 상위권 어휘까지 다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이 어휘 현장 강의로, 연출 강의로 찍어 놓은 거는요, 그 단어 뜻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조탁되고 만들어갔는지 과정, 느낌, 뉘앙스,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특히 어떤 문제들에 잘 나오는지까지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을 병해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그죠 좋을 거고요. 이 위클리 테스트는 매주 그죠 제가 지금 밴드상으로 그죠 학생들한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올리냐면요, Plan to See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죠. See 이 과정입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다 끝나도 안 되고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만 해도 안 돼요. 공부하고 내 결과가 어떤지 보고 내가 여기가 취약하구나.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하구나. 이 리뷰할 수 있는 게 이 위클리 테스트입니다. 본인이 어느 부분이 다른 학생들에서 취약하고 이 부분을 메이크업할 수 있게 상담을 해드리고 추가적인 과제도 드리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스터디 테스트를 통해서 밴드에서 Q&A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밴드에 매번 수업 전에 올리시는 거를 제가 한번 질문 나왔던 문제들, 그 질문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학생 그렇게 그럼 스터디 교재만 보고 해야 되나요? 제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건 어떡하죠? 그 문제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죠? 개별적으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 그죠? 이 문제 너무 난해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틀린 문제를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으니까 틀린 거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를 리뷰하고 검토해서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모르겠어요.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하면은 스터디 교재와 더불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의 그죠 학업 시간표. 여러분 처음부터 느끼셨겠지만 이 수업 자체는 편입영어 수업 자체는 그죠 연고대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죠 또 그 의학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편입영어에만 100% 시간을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할당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재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 또 연고대 논술을 준비하면서 편입영어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영어만 준비하는 그죠 커리큘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그죠 시간표를 함께 좀 작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성취자들은요 아까도 봤지만 위클리 테스트나 이런 데서 좀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계속 드리면서 그 취약한 부분, 다른 건 강한데 본인만이 취약한 부분을 그죠 메이크업 할 수 있게 그죠 어떤 새로운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짜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과제 같은 것들도 할당해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듣는 그죠 인강, 어휘인강, 그죠 보카토닉 강의, 그 다음에 매일매일 데일리. 물론 이 데일리가 우리가 매일매일 수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수업 나오는 날 이틀치, 3일치를 몰아서 봅니다. 수업 전에요. 그죠? 수업 전에 몰아서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테스트, 학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테스트하고 모든 데일리 같은 거, 위클리 이거는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다만 물론 성적표가 쭉 공개되고 영역별로 그죠 자기가 몇 등이고 몇 점이고 그죠 난이도는 얼마고 다 분석해서 드리는데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이름을 쓰지 않고 아마 학생들의 고유 번호를 정해서 그죠 성명은 밝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은 알죠. 본인이 전체 수강생 50명 중에 내가 몇 등이구나.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전체 점수에서 내가 취약한 영역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위클리, 먼슬리.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킵니다. 그렇죠? 이 제가 운영하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말고 기명 전체 모의고사도 그렇죠? 제 모의고사
고사, 그 다음에 상위권 모의고사, 그 다음에 경찰대 모의고사, 의학대 모의고사도 다 응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응시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 편입을 공부하는 학생 중에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제들도 그렇죠? 같이 질의응답을 왔습니다. 물론 얘네들은요 해설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시는 것만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합격을 위한 빈틈 없는, 제가 중요한 건 빈틈 없는 거예요. 빈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틀릴 만한 문제를 그죠? 촘촘하게 걸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